제가 아까 왜 서울 지역의 이번에 총선 결과를 쭉 아까 지도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, 서초, 송파 이쪽에 주로 빨간색이 그려져 있고 그곳이 아닌 조금 떨어진 저 위쪽에 빨간색이 하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 부분인데 그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. 사실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지역입니다.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이 된 인물은 다름 아닌 이 후보였습니다. 확인해 보시죠. 지옥에 갔다 살아온 느낌이긴 합니다. 네.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에 대해 내린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.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. 자, 김재섭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. 서울 도봉갑에서요. 저게 이제 민주당의 후보는 안귀령 후보였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뭔가 이례적인 결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김재섭 후보가 4년간 저 지역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. 그러니까 4년 전에 총선 때 그 퓨처 메이커라고 해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젊은 후보들을 험지에 보낸 그 곳들이 있습니다.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간 도봉갑입니다. 그때 낙선을 하고 이제 4년간 열심히 지역을 다졌고 반면에 이제 안규령 후보는 상당히 그 낙하산 논란, 그러니까 차은 후보다 이재명이다 이런 그 논란들을 같이 동반해서 이 지역에 급조된 후보로 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걸로 보이고요. 저는 이 지역이 앞으로 좀 국민의힘의 어떤 텃밭으로 환경이 변할 수도 있다.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이게 이제 험지가 양지가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인물이 뚫고 들어갑니다. 어허. 부산 사하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. 부산 사하을은 과거에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텃밭이었습니다. 여기를 그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선이 될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2004년에 보수 후보가 분산이 됐습니다. 박종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15%를 득표하는 바람에 예. 조경태 의원이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리 3선까지 합니다. 나중에 그 새누리당은 이 조경태 의원을 다시 모셔와서 이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. 그렇게 한번 개인의 개인기에 의해서 험지가 텃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김재섭 후보가 방송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조직 관리나 이런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이 지역이 국민의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들이 오실 겁니다. 이제 좌측 거는 4년 전이고 좌측의 저 지도는 4년 전에 서울 지역의 결과는 저러했다는 것이고 오른쪽이 이제 이번에 서울 지역에서의 총선 결과인데 빨간색은 지금 다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. 저 강남, 서초, 그다음에 저기가 어디쯤 될까요? 용산, 마포 이런 쪽에 이렇게 빨간색이 모여 있는데 저 위쪽에 빨간색이 하나 있죠. 거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도봉갑 지역입니다. 자, 더불어민주당의 도봉갑 후보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귀령 후보였습니다. 안귀령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아마 이 논란이 좀 불거져서 곤욕을 치른 바가 있었는데요. 그 당시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확인해 보시죠. 창이로 알고 댕기라고요. 욕 먹는다고 욕 먹어. 알겠습니다.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. 알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다녀야 돼요. 안 그러면 욕 먹는다고. 네, 알겠습니다. 길 건너 시작은 몇 동이에요? 상삼동. 왜 사장님 왜 그래? 아이 진짜 우리 후보님 이제 왔잖아. 잘 부탁드립니다. 같이 해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과가 이러했습니다. 도봉갑 안기령 후보는 47.89, 김재섭 후보는 49.05. 근데 이게 이제 방송사 출구조사 때는 안기령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막상 이제 이 개표가
완료가 됐을 때는 이게 결과가 출구조사와는 다르게 김주석 후보의 승리로 끝난 건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것은 노원, 도봉, 강북의 여러 지역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지금 김재석 후보가 당선이 된 건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? 보수 정당 예.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에 준하는 제2의 이준석과 같은 김재섭이 나타났다. 그래요? 매우 민주당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이 화재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 것이 매우 화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서울에서는 김재섭 후보가 도봉에서 당선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어려운 일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화성에서 당선된 것보다 도봉에서 김재섭이 당선된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예. 더욱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 지역은 정말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입니다. 도봉. 그리고 그 안기령 후보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동의 이름 모르는 거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저는 김재섭 후보가 평소에 다 그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하고 주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밭을 다진 것이 어떤 지역구 구민들을 어떤 감동시킨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저런 결과가 나왔다.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.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김재석 후보 아까 옆에 보면 이제 부인분도 선거운동 같이 했는데 뭐 혹시 영상 있으면 넣어주세요. 이렇게 지금 만삭의 몸입니다. 제가 알기로 아마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죠? 이번 달 20일이 출산 예정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죠. 보면 옆에 아내분이랑 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죠.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지역인데 안기령 후보를 꺾고 김재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.